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8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3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코스닥 종목 위주로 또 상승이 몰리면서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 이제 많은 이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 큰 하락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증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6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제 마지막까지 상승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800억, 기관 투자자가 3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게 되면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2650선 수준에서 저항을 계속 받긴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21선을 찍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찍고 이렇게 확실히 양봉을 좀 준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접근을 한다면 25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 코스닥에 대한 흐름이 조금 이제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5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전에 크게 빠져나갔던 물량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매도하지 않고 매수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들어왔던 물량이 또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또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어제 그리고 엊그제 하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특정한 이 움직임이 상당히 인상 깊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00포인트 정도면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이제 삐끗한다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코스닥에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800억 매수를 하면서 전날, 전전날, 그리고 5일 정도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코스닥에 많이 유입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7월 18일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계속 수천억씩 매수를 해주면서 7월 달 중순부터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지분율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온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7월 31일 짜로 이제 이 7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은 옵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특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5원 정도, 5.5원 정도 하락해서 127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그만큼 하락을 하면서 또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상승을 계속 하지 않고 1200원대 후반 정도에서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쭉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쭉쭉 나올지 일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전저점까지도 지금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마무리를 알 수 있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환율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간에 이제 그런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가 다시 좀 높게 형성이 된다면 또 이런 추세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예상처럼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환율도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반등하는 방향, 환율은 좀 이제 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증시보다 나스닥, 다우 이런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금리가 큰 폭으로 계속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40%가량이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다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지도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코스닥은 좀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큰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이 상승을 조금 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을 볼 거고요. 미국 증시 오늘도 선물 지표는 상승 중입니다. 네, 나스닥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다우도 마찬가지 상승 중입니다. 유럽 증시도 지금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네, 웬만한 증시들이 다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점. 원자재 가격은 뭐 어제와 비슷합니다. 네, WTI유는 지금 국제유가는 79달러 정도, 80달러 근처고요. 천연가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2.58% 정도로, 2.58달러죠. 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대비해서는 반등세가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연가스가 다시 반등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96%입니다. 네, 어제보다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 이제 국채금리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이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 이상까지 치고 나가는지를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치가 좀 급변을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이 자산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 큰 움직임 없었고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7월 31일이고요. 8월 달부터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또 접근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20원 상승해서 3.68% 상승했고요. 17,4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장 마지막까지 상승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지금 이제 10분 거래가 6만 주, 5만 주, 뭐 이렇게 많을 때는 이 7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평소에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마지막 가격도 17,850원으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적 발표가 호조로 되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가격까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관련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받았고요. 네, 특히 한전기술, 일진파워, 그 다음에 G2파워 이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최근에 ESS 관련주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조금 이따가 제가 소식 전해드릴 때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거래량은 467만 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진 않았고요. 평소와 유사한 거래량으로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 주 정도를 저점으로 찍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을 또 평소 수준처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거래가 다시 증가하면서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때는 분명 이제 거래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상승이 나왔다라고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23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주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가 44만 7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투자가 15,000주 매수를 했고요. 투신이 17,000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3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 매수세를 아주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네, 조만간 7% 가까운 그런 지분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장기 투자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큰 투자자가 지분 확보를 계속하면서 보유 비율을 늘려간다는 것은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29,000주 매도를 했는데요. 뭐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뭐 이런 금융 투자, 이런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좀 시작을 하는데 이 7월 말까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최근에 2차 전지를 비롯한 그런 관련 이 특정한 종목들이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정한 옵션 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끝나기 위해서는 7월 달이 끝나야 할 것 같고요. 8월 달에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하락 이후에 241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었고요. 17,400원 위로 주가를 다시 올리면서 우리가 횡보하던 그 저점 구간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를 한번 파고 올라왔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로 보면은 17,80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윗꼬리를 달면서 또 한번 이제 빠르게 이제 이 상승폭이 꺾이면서 이 아래 구간을 더 횡보를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꾸진 않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볼 거고요. 이번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림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19,000원, 20,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도전을 했을 때는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동반이 되었을 때 빠르게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터치를 했던 그 윗구간이 뚫렸을 때는 그 다음 구간까지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구간에 대한 고점 정도는 23,000원, 24,000원까지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가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목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꼬리보다 훨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지켜볼 거고요. 분명히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달 8월 달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양훈구름을 딛고 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격대를 계속 흔들어 주면서 기존에 잘 버티던 주주분들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에 대한 가치와 시장의 환경을 계속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기업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 자체를 올리면서 꾸준히 이 매수할 세력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지만 여기는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분을 늘려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또 이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60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28만 주에서 한 7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확실히 이제 매도가 집중되었던 날에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수량이 많았던 날이었고요. 7월 27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했던 날이었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거래량이 25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지 상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일자로도 36만 주가 1거래량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460만 주였는데요. 주가는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도 공매도 거래가 적은 편은 아니었다. 평소처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그런 공매도 비율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오늘도 7% 정도, 어제는 5% 정도였고요. 계속해서 이 공매도 비율을 다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7월 달로 끝으로 해서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혹은 그게 아니라면 8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다다음 주 목요일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볼 거고요. 대차 잔고도 하루에 100만 주씩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체결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이전에도 체결이 갑자기 늘어났다가도 빠르게 이제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차 잔고가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날짜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결은 108만 주 되었고요. 상환은 4천 주 되면서 오늘 2035만 주로 대차 잔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차 잔고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이쯤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8월 달부터는 이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좀 이제 주가도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17만 주 매수해서 지금 이제 17만 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에도 50만 주 정도 매수가 되면서 일단 보유율 자체는 12.94%, 13% 가까이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3.8%에서 12.94%까지 보유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보유율이 아주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10% 아래였고요.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를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신한증권에서 매수가 많이 되었고요. 전날도 마찬가지 신한증권의 매수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한증권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결국에 최근 20일 동안은 모간서울 신한증권, JP모간이 매도를 주로 하면서 주가를 눌렸는데 이제 그런 특정한 이해관계가 끝나고 그런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를 또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 잘 하고 상승 방향으로 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관련 소식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부정이 되고 오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자꾸 이 가치를 맞추다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아직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뭐 그런 PER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PER이 왜곡되는 시점은 성장주, 그 다음에 하락주입니다. 성장이 하락하는 종목과 급하게 성장하는 종목 두 가지가 이 PER에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을 급하게 하는 기업들은 현재 매출에 이 성장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하락하는 기업들도 현재 매출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찍고도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단순히 PER 분석을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PER 분석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해서 그런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 이후에 대한 매출을 지금 이 PER,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PER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매출에 대한 확대는 곧 수주에 대한 확대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수주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이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분기 실적이 4,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도 2,000억 가까이로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두산바켓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고 2023년 1분기를 전체 합했을 때 매출액은 8조 5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592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이렇게 이 반기 만에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4,300억 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 이 반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5%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5%가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 5천억이 늘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차입금이 늘어나지 않고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순차입금이 3조 4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부채 비율이 오히려 이제 129%로 조금 늘긴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 차입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전환을 했기 때문이고요. 단기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입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주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산마켓에 대한 지분 정리라든지 그린 본드 발행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도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사실 중공업 입장에서는 100% 정도면 아주 이상적인 거거든요. 네,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129%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완벽하게 이 재무가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수주 목표 8조 6천억 대비해서 지금 60%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신규 수주액이 5조 1,6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요. 2분기에도 추가로 수주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상반기만 5조 이상의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은 2조 9천억의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1조 1천억, 보령 신복합 주기기 300억 정도, 3천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줄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여러 건들이 있고요.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 원자로라든지 기자재 6천억 정도를 수주할 거고요. 복합화력발전소를 또 8천억 원을 추가로 수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대형 가스터빈 실증 및 수소 신재생 사업이 5천억, 그다음에 서비스, 개보수, 그다음에 일반 건설 해서 1조 5천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수주할 계획이고, 그렇게 다 수주를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네, 수주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조 6천억 원은 상당히 공격적인 이 수주 전략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상반기만 이렇게 많은 수주를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때문에 뭐 많이 잡히긴 했지만 하반기에도 그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네, 계속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3분기, 4분기 계속 이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순이익도 1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주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삼박자가 모두 들어맞는 상황이고 주가는 오르지 않을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 몇몇 영상을 만들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리사이클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폐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업 이 특성과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분야도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긴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분사라기보다는 내부의 이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그렇게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2023년 현재 7천억 규모, 뭐 크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7천억 규모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요. 근데 그게 2040년 약 17년 뒤에 87조 원으로 12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 초입기, 시장 성장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을 확보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이 단순히 이제 습식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방법은 열 처리를 통해서 리튬을 회수하는 그런 건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 처리로를 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후단 이 자동화 설비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연구 개발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자회사 설립 뒤에 이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3,000톤의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서
리튬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용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설비를 납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설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리튬을 회수해서 리튬을 판매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지금 자회사라고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관계와 비슷합니다. 두산 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서 아마 지분 100%로 지금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100%를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 좀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점에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 IPO 그죠? 상장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상장이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물적 분할과 좀 다른 얘기고요. 네. 두산 자체에서도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 주식을 추가 상장을 함으로써 그렇게 IP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보틱스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거와 동일하게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상장 추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2025년 하반기니까 2026년, 2027년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이제 이 IPO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회사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해상풍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해상풍력도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대표적인 기업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주기기, 보조기기가 발주가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건설 공사에 대해서 이 입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입찰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활발했던 시공사 간 짝짓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ENC 이렇게 3사가 힘을 합칩니다. 삼성물산은 GS건설, DLENC가 힘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이 세 컨소시엄 중에서는 이번에 입찰 조건이 한 번도 이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기업을 필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ENC라든지 DLENC, 금호건설, SK 에코플랜트가 아마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경험이 있는 기업을 보시면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대우건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도 이 경험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이 첫 번째 컨소시엄이 이번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 건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컨소시엄이 다시 한번 이 수주를 함으로써 건설 수주까지 하게 된다면 약 5천억 정도의 그런 공사를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 수주가 추가적으로 또 2조 9천억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내 이 발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과 UAE가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국과 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서 2018년에 이제 발족이 되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 회의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원안위 등 원자력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UAE는 에너지인프라, UAE 원자력공사, 바라카원 회사, 연방 원자력 규제청 등 이제 총 50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관련 원자력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SMR 등 신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AE 쪽에서는 알 마즈루이 장관이 고위급 협의회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그런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를 했고, 특히 원자력 연구, 그다음에 개발, 협력 간소화 및 신속화, 그다음에 양국 청년 인재들의 원자력 역량 개발,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내용이 제3국 원전 공동 진출이고요. 아무래도 영국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업체로부터 자금을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이런 자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UAE 쪽으로부터 그런 공동 진출을 통해서 펀드 자금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부담감이 덜 할 거고요. UAE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기술을 받게 되고, 네, 그런 이제 역량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D는 이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SMR 과제를 포함해서 미래 선진자원 기술 등 5개 신규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그 이행 가능성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UAE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원자력 관련 협력을 이렇게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바라카 원전이 이제 4호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 6호기, 뭐 7, 8호기 이렇게 후속 호기까지 계속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원전 수주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쌓여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에 맞게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